보수 정권에 들어섰을 때 보수 TV 중에 막 180만 구독자도 있고 100만 구독자가 허다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나쁜 정보지만 확산하고. 네, 확산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다 꼼꼼히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채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사의 확장으로 구독을 눌러놓으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봐도 되잖아요. 맞아. 일단 구독을 찍어놔야 알고리즘이 가끔씩 또 올라오기도 하고 맞아. 여기 진보 진영이 조금 더 두텁게 넓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또 청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고 안 봐도 되니까 일단 구독을 일단 누르시고 볼지 말지 나중에 역시. 결정하세요. 최근에 오창석이 뭔가의 보고서를 썼는데 대표님이 너무 좋아서 단체방에 뿌렸다 이 얘기를 했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표님도 정리를 해서 단체방에 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을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에 내세우는 건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차세대 후배들이 올라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차세대가 헬마 형님 직접 찍어주셨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긴급 라이브 하실 때 형님이랑 또 경빈이 형 씨도 불러가지고 뭔가 요즘에 움직임이 차세대를 조금 양성해 주시려는 선배들이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얘가 후계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임경빈이라는 사람 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내란 전에는 그 보고서를 썼던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은 아니지만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내란 전에는 그냥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네네네.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대표님 집회 현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민주당 깃발은 뒤로 물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저희 미리 예고드렸던 대로 뭐랄까 정치오락실에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왜? 왜냐면 사실 정치오락실 구독자 10,000 몇천대 그때 2만 가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창석이 형이 나오고 2만까지 주가로 따지면 수직 상승. 그 주인공 오창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치오락실 여러분 오랜만에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됐다는 거죠. 선거 때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좀 출연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말에 또 뭐가 일이 막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뭐 계엄 내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년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게 결국은 3월이 돼서야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늦었지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창석이 형이 한번 나왔는데 제가 또 부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정치오락실이 구독자 10만을 가야 되는데 오창석을 발판으로 10만을 가자. 농담이고 이건 장난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이건 장난이고 자 뭐냐면 창석이 형이 지난 정치오락실 한 1, 2년 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런 관계
관계, 그리고 당에 제안했었던 여러 정책,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창석이 얼마나 브레인인가. 사실 요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인터뷰 댓글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렸는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때 의외였던 게 오창석이 이렇게나 똑똑했나? 당시에 예, 맞아. 모르셨던 분들 대부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이제 대선을 저희가 앞두고 있으니 오늘 우리 그 브레인 창석이 형님을 통해서 네. 우리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실 요 꼭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대표님께 계속해서 보고 드렸었고 당에 계신 뭐 원내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죠.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탄핵 선고 날이 안 나왔는데 맞아요. 누가 봐도 탄핵은 될 거잖아요. 그렇게는 뭐 보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규정을 국민의힘의 내란으로 인한 대통령 재보궐선거다. 명확하게 바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표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선거라는 걸 명확하게 이 성격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못한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야당이 편합니다. 저거 이상하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공격하기 좋고 뭐 하나 꼬투리 잡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당이 되면 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 방어해야 돼요. 맞아요. 이 방어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시사평론가의 무덤이에요. 때로는 나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나가서 방어해야 되는 다시 그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이 어떤 걸 가장 크게 실망을 했느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외교. 한 국가를 일방적으로 적국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아랍에서도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우리 위에도 있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걸 쉽게 얘기하는 거. 요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 그럼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전달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전달을 많이 했고 그러면은 외교는 사실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대부분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교는 되게 애매해요. 근데 경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짬뽕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서민 물가 상승했다. 체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세대 인식 여전히 민주당 DNA 가락기 책을 썼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달라진 세대 인식은 반영되어야 한다. 아직 많이 안 바뀌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창석이 형답지 않게 오프닝 토크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가서 무겁게 이야기를 하네. 좋습니다, 형님. 일단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톤 전체가 다운됐어. 아니, 술을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속상한 일이 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 3일 동안 많이 마셨고 다시 이제 극복해야죠. 아니 안 그래도 원래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할까 하다가 네. 형님이 또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네, 또 일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바로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술 먹으면 그대로 다시 나올 것 같아. 그렇구나.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감사하게도 네. 정치오락실 영상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네.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네. 정치오락실 캡처를 딱 떠요, 화면을. 그러면서 야, 오늘 누구 나왔다. 야, 지난주에 허은아 나왔더라. 네. 대박이다. 이러면서 몇 개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뭐, 네. 잼겔이나 뭐, DC나 뭐, 여러 커뮤니티. 근데 그분조차도 구독이 안 돼 있더라고. 버튼이 구독 써있고 구독 중이 아니고 구독 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조차도 네. 구독을 안 하고 댓글 막 열심히 홍보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어요. 네. 정치오락실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비율이 얼마냐? 80이 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패널 나오면 보고 아니면 좀 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솔직히 딱 하나입니다. 또 대선 때 정치오락실의 역할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를 알리는 방송 저희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네. 극우 유튜버들 몇십만 되고 저희 막 뭐 10만도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게 여러분들 10만 좀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한번 얘기해줘요. 구독 여러분 꼭 한번 눌러주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사세 확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에 들어섰을 때 보수 TV 중에 막 180만 구독자도 있고 100만 구독자가 허다해요. 허다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물론 나쁜 정보지만 확산하고. 네, 확산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다 꼼꼼히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채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세 확장으로 구독을 눌러놓으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봐도 되잖아요. 맞아. 일단 구독을 찍어놔야 알고리즘이 가끔씩 또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 진보 진영이 조금 더 두텁게 넓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또 청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고 안 봐도 되니까 그 일단 구독을 일단 누르시고 볼지 말지 나중에 결정하세요. 네. 역시 형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요즘에 그 남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시 시청자도 대단하지만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하루의 어떤 루틴이 돼버렸어요. 하루를 마감하는 루틴. 네.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타 다른 쟁쟁한 방송들, 뭐 새날, 뭐 이동형, 뭐 박시영, 뭐 여러 네. 그런 방송들도 있는 와중에 그 패널 3명에서 딱 자리를 잡은 그 시점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요 소회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사자로서. 그 사실은 빈집털이 전략이긴 한데 워낙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저녁 10시 시사가 거의 처음이었고 처음이 아니라고 누가 댓글을 달면 이 정도로 정착한 건 처음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뭐 저를 키웠던 이동영 작가님 또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 박시영 TV 뭐 등등 해서 그 시간대에 선배들과 직접 붙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때 못 이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붙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나쁜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약간 좀 반가를 수 있는. 그러면 형님들 시간을 피해서 가장 늦게 시작하자. 우리는 좀 생활 리듬이 깨지겠지만 가장 늦게 시작하자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 반대했죠. 늦게 자기 싫다. 근데 지금은 하루를 마감하는 진짜 루틴처럼 남천동 보고 자야지 아니면 틀어놓고 자야지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저희도 일찍 자고 싶은 생각을 했듯이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나머지 저희 남천동 공동대표가 3명이니까 담당 메인 PD와 경빈이 형은 부부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5일 12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들의 가정생활에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 뭐 대선이 있고 이런 큰 시즌에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대선 끝나고 끝나고 한번 고민 그리고 그냥 그대로 쭉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제일 늦어서 좋아요. 근데. 대중들의 어떤 그런 관심에 되게 감사하다. 너무 좋죠. 뭐 불화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불화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풉니다. 그것도 루틴이 되구나.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이게 결국 터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 멤버들, 우리 헬마우스, 그 다음에 우리 담당 PD, 그 누구도 참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오해가 안 쌓여야 오히려 롱런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거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웬만하면 오늘 풀고 갑니다. 다시 그 얘기는 나중에 안 꺼내고.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형님. 요즘에 그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헬마 형을 직접 딱 찍어서 너무 약간 감사합니다. 차세대 어떤 이제 그 어떤 위의 세대의 별들이 조금 뭐 저문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후배들이 올라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차세대가. 헬마 형님 직접 찍어주셨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라이브 하실 때도 긴급 라이브 하실 때 형님이랑 또 경빈이 형 씨도 불러가지고 뭔가 요즘에 움직임이 차세대를 조금 양성해 주시려는 선배들이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얘가 후계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임경빈이라는 사람 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빈이 형이 그걸로 우쭐대거나 조금 해이해지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분은 평생을 한결같이 열심히 살아온 분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일에 매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유시민 장관님이 언급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유시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빈이 형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있는 위치에서 지금 경빈이 형이 꾸준히 헬마우스라는 채널부터 얘기했었던 극우 세력을 막아서야 된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서부지법 폭도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야 느껴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쭉 걸어왔던 것들을 분명히 유시민 장관이면 다른 선배들이나 어른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를 다 고려해서 찍은 것이다.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뭐 감사한 거고 저도 이제 경민이 형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근데 사실 형님도 약간 그런 평이 많잖아요. 왜냐면 꼭 이제 평론이라는 영역은 물론 다양한데 또 이제 그 헬마 형님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정보잖아요. 그 정보 전달. 근데 또 형님은 그거를 약간 재밌게 희화해서 그걸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빈이 형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멤버들 뭐 형도 포함해서 희두도 그렇고 차세대의 어떤 떠오르는 그런 주자들이 지금 조금 돋보이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대선이 지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대선 지나고 다음 선거가 올 때쯤이면 좀 더 스피커의 어떤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저희도 뭐 청년하지만 제가 올해 40인데 어디서 나이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대학생들을 보면 그냥 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40이 아니고 쭉 이제 정치권에서 방송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2016년 출마를 기점으로 하면
지금 오늘까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요. 내년이면 10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쌓여오는 것들이 조금씩 터지는 시기, 조금 더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정말 목소리 또 들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가야죠. 자, 이번 광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죠. 이게 사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아, 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센. 예,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 형님 네. 1년 내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네. 이게 피부 트러블, 그러니까 가려울거나 뭐 따갑거나 이럴 때 이렇게 그 부위에 이렇게 뿌리는 제품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계절이 바뀔 때 피부에 트러블 무조건 일어나. 추우면 춥다고, 환절기는 환절기, 여름엔 더워서 땀띠 나고 하나 정도 집에 구매해놓고 쓰시면 정말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려울 때 그 위에 로션을 덧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다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상으로는 로션을 바르면 좀 덜 가렵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로션 흡수되면 다시 가렵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잡는 것이 저는 이제 요 바로 가려움증의 일시 완화 할 수 있는 게 글루타셀 스프레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뭐 물을 더 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션을 바른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글루타셀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뿌리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대용량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는 회사 같은데 맞아요. 테이블에 올려둬도 네.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요걸 사면 형님이 얘기한 이 휴대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놓고 쓰시면 되고 요거는 형님 말 맞다나 회사나 핸드백 이런 데 넣어서 야외 활동할 때 쓰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혹시 약품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뭐 샤워하고 나서 어디에 네. 또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누구나 뿌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아 너무 좋죠.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인증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셀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하시면 요 휴대용 챙겨드리니까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제 형님이나 헬마 형이나 이런 움직임들은 어차피 활동들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아마 또 같이 쭉 성장하실 것 같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좀 했는데 그 윤석열 이제 파면 선고가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네. 조만간 일 것 네. 같아요. 자, 근데 우리 같은 평론가들 또 저 같은 이제 방송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희망의 흐름만 돌릴 수 없잖아요. 네. 물론 그게 역할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고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윤석열 할머니 혹시나 네. 내가 조장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돼. 무조건 되지만 혹시나 안 될 경우에 네. 불안해하는 지지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또는 이거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8대 0. 하지만 절망편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도 어떤 군인들이 나와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21세기 연산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마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라든 평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무력 진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입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미친 듯이 마지막 변론을 냈거든요. 무슨 뭐 중국 부정선거. 맞아. 오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상상 못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으면 나를 따르지 않았던 군인도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걸 그대로 따를까?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온다 하더라도 정리가 빠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건 절망편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1000만분의 1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인과 우리 국민이 다시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근데 그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밑에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이 거기서 중국 얘기하고 북한 얘기, 네. 간첩,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온전한 정신이 맞나라고 내가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헌법재판관이면.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법을 공부하고 네네.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병원을 가봐야 되는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과연 다시 대통령직, 우리나라 최고직에 다시 앉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부정선거 중국 개입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입증이 안 돼, 그리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 된다고 쳐봅시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어. 중국이 실제로 개입했어. 근데 그걸 진압하는 방법이
계엄은 아니란 거죠. 이미 법에 다 있습니다. 선거관리법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처벌 규정, 우리 국보법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 형사처벌에 다른 방법이 다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형법이. 근데 굳이 국보법을 왜 남겨두느냐, 이런 걸로 폐지하자 이랬던 건데, 지금 만약에 누가 부정선거를 했다라면 이미 계엄과 내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말고 다른 걸 썼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미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왜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생 살아온 뭐 보수 성향이 나발이는 걸 떠나서 이거는 성향이 상관없다. 성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헌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헌법을 뒤집는 판결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 돌아오잖아요. 다 죽어요. 살겠냐고 그 사람들도. 그렇겠네. 너 지금 왜 그따위로 했었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방식이 그래 왔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네. 살려두면은 네. 우리도 힘들겠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문영배 재판관 지금 집 앞에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막 몰려와갖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당에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편인데 이미 그 거리로 나온 내륙이란 책을 썼었던 일본에서는 그게 우리나라에 2013년에 번역돼서 들어왔고 일본에서는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이 있어서 2014년에 일본 최고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조선인이 다니는 초급 학교, 우리나라 좀 초등학교 근처를 돌아가면서 확성기 틀고 욕하고 협박하는 거 다 유죄. 그리고 그런 조선인을 돕는 교직원 모임회 찾아가서 난동 피우고 또 욕한 거 다 유죄. 이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당에다가 형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법안을 제정이 돼서 강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미친 집회는 막아야죠. 그래서 사실 이번 그래서 폭도들이 저는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본보기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GPU 벌금 맞고 끝나면 하면 또 이런 사태 또 맞아요. 발생하거든요. 네. 본보기로 10년 이상은 때려줘야 인생 망하는구나. 이걸 그렇죠.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창석이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제가 창석이 형한테 1부에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오창석 편에서 네. 제가 이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1년 전에 이야기긴 네. 합니다만 유일하게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네. 나 이 얘기가 사실 창석이 형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록이라고 할까? 나중에 네. 기록해야 되는 만한 그런 네. 어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네. 고쳤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 네. 관점에서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요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의 민주당. 네, 그 예를 들어서 김현종 특보 같은 사람 쓰자 쓰지 말자라는 논쟁이 좀 많았었어요. 당에서요. 네, 당에서 그렇고 대표님 주변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대표님이 파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또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빨리 대통령이 되면은 만나겠다 또는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키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딱딱딱 결정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들이 아마 그 이전이랑 너무 달라졌고 고쳤을 수 있다는 표현은 시대에 발맞춰 변화한다라는 것인데 시대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동영 작가가 이제 방송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알려진 거니까 최근에 오창석이 뭔가의 보고서를 썼는데 대표님이 너무 좋아서 단체방에 뿌렸다 이 얘기를 했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표님도 정리를 해서 단체방에 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을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에 내세우는 건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럼 형님이 말씀하셨었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최근에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보다는 일단 그거는 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잠시 두고 경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네네. 요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제 작년 말입니다. 그게 벌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본소득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고 논쟁적인 거기도 하고 그러면 논쟁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싫어한다는 건데 찬반이 있죠. 그러면 토론이 세게 붙어야 돼요. 근데 이번 대선은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 들어와서 이거 싫어서 역시 이재명은 안 돼라는 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싫어서 민주당 역시 안 된다는 표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정권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대표님의 대표 공약마저 뒤로 물리면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형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게 갑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면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확 올립시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100만 원 줍시다. 기초노령연금 확 올립시다. 이런 걸로 가면은
되고 중간에 있는 아동이 아니거나 청년이거나 장년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전면에 내세워서 내가 집권하면 무조건 기본소득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가는 거구나. 상황에 맞춰서. 네, 절대 하실 필요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돌게 되면서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미 기사가 한 번 나왔어요. 후퇴시킨다라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저는 대표님 받아주셔서 감사한 것 같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정권 탈환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고 나서 후에 동영이 형이 갑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는, 네.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졌던 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어떤 의견이나 아이디어, 소스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 준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뭐 당직이 지금 뭐 집권플랜본부 기획위원으로 있지만 그거 없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었던 건데,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반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정도의 유연함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확실히 형님이랑 뭐 의원들이랑 평가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의원분들은 거기서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과거의 민주당은 당원 주권이 실현이 안 됐다. 지금의 민주당은 확실히 당원 주권이 반영됐다. 이러한 이유로. 근데 이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인 거고, 확실히 형님같이 약간 밖에서 보는 시각은 뭔가 밖에서 어떤 중요 회의나 또는 이런 것들을 결정된 어떤 아젠다 같은 것들을 당내에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조성됐다. 저도 당원이긴 하지만은 계속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표는 늘 하는데 매번 하루하루 정치 이슈를 보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 내 또래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해요. 전 정치권 인사들 만나는 거는 직접 요청이 있어서 뭘 해주겠다, 그럼 우리 동네로 와라, 이 정도로 하면 만나는 편이고, 아니면 안 만나거든요. 그 시간대 대부분 또래 친구들 만나서 요즘 뭐 고민하는지, 뭐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대표님한테 보고, 왜냐면 의원들도 당원들 만나지만 당원들이고 의원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시대 이슈를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정치 고관여층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저관여층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좀 고민했어야 되고, 작년에 내란 전에는 그 보고서를 썼던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은 아니지만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내란 전에는 그냥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대표님 집회 현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민주당 깃발은 뒤로 물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이런 데들이 좀 노총이나 이런 데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님이 나가시거나 민주당에 나가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깃발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목을 새우 만두 노조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보고서. 새우 만두 노조? 어떤 의미예요, 새우 만두 노조?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새우 만두 노조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딤섬 노조, 그냥 웃기게 만든 거죠. 그렇게 나오고 거리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믿고 가고 국민이 하는 집회입니다. 그거 충분히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아도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환경만 민주당이 좀 도와서 조성을 해주고 나서는 거는 그런 깃발이 앞으로 가고 민주당 뒤로. 그래서 파란 점퍼 굳이 안 입으셔도 되고, 대표님이 너무 전면에 나서면 계속 저쪽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공격을 한다. 법률적으로 재판은 재판대로 대표님께서 받으시니까 굳이 거기 안 나가셔도 파란 옷을 안 입으셔도 충분합니다. 하고 다음날에 이제 몇몇 인사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했었죠. 왜냐면 이렇게 대표님한테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위원님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답장이 대표님이 이미 돌려서 이번 주부터 바로 바꿀 거야 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런 또 단독이 또 나와서 파란 점퍼 뺀다 단독 갑자기. 그거 누가 빨대에서 내가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대표님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의원 단체방에 딱 날라왔을 때 누가 흘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야, 이게 보니까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오창석의 보고서, 이게 대단한 이게 뭔가 있네. 아니,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표님과 아주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대표님이랑 워낙 가깝고 지근거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대표님의 대표 상품인 기본소득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저는 당당하게 직책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사실은
대표님이 듣기 불편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아, 그러니까 좀 쓴소리를 조금 하는 편이다. 네, 굳이 그래서. 따지자면. 근데 어린 놈 새끼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표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대인입니까? 네. 항상 감사한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제가 대표님한테 썼던 보고서는 아마 저만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했을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너무 크게 오해할 필요는 없고. 네. 야, 근데 진짜 오창석의 보고서 네. 이거 뭐 그냥 떴다 하면 대박이네. 아니, 지난번에 나와서 또 그런 약간 뭐 노준내까지 이런 몇 개를 해줬기 때문에 맞아. 왠지 오늘 오면서 요거 2개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야 한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프로네. 요 두 가지. 그래서 내란 전에는 네. 요거 새우 만두. 그 다음에 내란 후에는 기본소득을 너무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 네. 야, 혹시 그 최고위원도 보고서 하나 썼나요? 최고위원 그 황희도 말고 그 보고서도 혹시 황희도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쓰지 않았죠. 그런 건 아니죠. 황희도 이사님은 늘 이제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청와대나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의 반응을 전달해주는 누군가는 필요해요. 그걸 황희도 이사가 굉장히 잘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의 임플란트 할 정도로 황희도는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코인 하면은 뭘 떠오르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근데 원래 코인은 동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원래 단어로 쓰지 않아요, 요즘에. 아, 그러네. 커뮤니티, 지역사회 모임이에요. 근데 커뮤니티 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떠오르죠. 맞아요. 그럼 이 단어가 원래 뜻과 다르게 이용되면 이 커뮤니티마다가 사실은 오프라인 모임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대 표집돼서는 안 되겠지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사람, 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약간 형님이 황희도를 그러니까 실무자는 좀 아깝지 않나요? 실무자를 걔가 한다기보다 약간 뭐 관리하는 의원 뭐 이런 걸 바라시는 건가요? 뭐 황희도 이사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그렇죠. 어쨌든 안으로. 네, 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제2의 황희도, 제3의 황희도 또는 이제 지금 강유정 의원실에 있는 이도경 보좌관 같은 게임을 얘기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의 이도경, 제3의 이도경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 광고 정치오락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네. 바로 탕당 때문에 이게 우리 같은 채널에서 네. 잘 맞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잖아. 확 오르죠. 네. 이럴 때 이 당당 때문에를 먹어줘야 된다. 그 식후 혈당을 그 낮춰주는 그 제품인데 혈당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포로설산, 뭐 돼지 감자, 여주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게 한 포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일일 최대 함량으로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도 받고 20만 당뇨 카페에서 야,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당뇨 카페에서 난 이거 먹어봤다, 이거 먹어보니 좋았다라고 하는 정보 공유 맞아요. 거기서 입소문으로 인정받은 거는 진짜 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능 정보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게 다 입증. 이런 문구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맞아. 걸리지.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후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기는 그렇죠. 거짓말 못해. 왜냐면 후기는 조작할 수가 없는 게 물건을 사야 쓸 수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이걸로 진짜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댓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 당뇨 카페에서조차 입소문이 난 상황이에요. 당당 때문에는 꼭 여러분들 한번 드시길 추천해드리고 이거 남천동에서도 하죠, 형님. 네. 근데 오늘은 또 형님이 정치오락실에 나오셨기 때문에 정치오락실에서도 솔직히 좀 한두 개 사주셔도 너무 남천동 사주세요. 너무 남천동에서만 안 사셔도 돼요. 제품은 똑같아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오늘 정도는 남천동 뭐 구매해도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써주세요. 요번 주 정도는 그럼 대박이네. 정치오락실 때문에 구매했다라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오락실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특별히 챙겨드리는 사은품도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원래 정치오락실 트레이드 마크 질문 중에 하나가 형님 게스트가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이거예요. 그때 제가 안 물어봤었어요. 그때 하도 초반이었어요. 브랜딩이 잡히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창석이 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본 이재명, 뭐 정치인 이재명, 뭐 인간 이재명, 뭐 다양한 형태로 평가를 주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간 이재명은 제가 개인적 친분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난 모릅니다. 보고서는 왜 이렇게 잘 받아주시지? 그래서 나는 그 포인트로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 보고서를 받아주시는 정치인 이재명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부만 수용해줄지 다 수용해줄지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적인 능력에서 매우 탁월하다. 왜냐면 제가 보고서 쓴 게 다 채택된 건 아니에요. 날라갈 것도 많았고 사실 날라간 게 훨씬 더 많겠죠 아마. 된 것만 이제 2개를 얘기한 거지만 날라간 게 훨씬 많을 건데 그렇게 날리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왜냐면 날릴 게 많아지면 제 얘기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잖아요. 아, 그러네. 얘를 배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릴 게 있으면서도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아 이거 맞다 하고 바로 받아들이시는 그 결단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치인은 판단력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서 절대 일을 못해요. 18개 부처 장관이 있으면 해당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는 걸 판단해서 임명하고 일을 추진시키고 잘 되고 있는지 보고를 지도자를 받아야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지도자로서의 거의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권이나 휘청휘청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문재인 정권 때 LH 사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슬기롭게 잘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나라를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가능한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한 8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한 10년 정도는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예쁘게 개헌해서 4년 중임이나 이런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너무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하루라도 더 빨리 이재명의 시대에 살아보고 싶은 윤석열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개헌은 못하지만 빨리 집권할 수 있을 상태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번에는 개헌 논의를 할 수가 없고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도 소책자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임기 줄이기 싸움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집권 초기부터 한 4년까지 충분히 개헌안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4년차에 국민투표를 붙이고 5년 임기 마지막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좀 많이 다니셔야 된다. 처음에 용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 보안시설을 새로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보안시설을 매립하고 있는 와중에는 용산에서 잠깐 출퇴근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다가 완벽하게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는 마지막 대통령이자 첫 대통령이 되시고 나오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청와대에 돌아가는 거야 그냥 결단만 내리면 이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지만 근데 행정수도 이전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었던 착한 2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김경수 전 지사 요 포인트를 빨리 본인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꿈이기도 하고 행정수도를 실제로 이제 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 공약을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꼭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핵심은 판단력, 결단력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거 많이 까였어요. 얼마나 많이 까였는데. 아니 근데 그 지난 오창석 편에서 패배 보고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졌을 때 형이 분해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보고서를 233페이지 네, 뭐 그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33페이지를 써서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보고서를 보더니 형한테 연락을 해서 네네. 오창석 씨, 당신은 앞으로 보좌관 통해서 뭐 의원 통해서 보고하지 말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통으로 하시오. 네, 맞습니다.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오. 네. 그게 그 유명한 그 일화 아닙니까? 그게 처음 연결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잖아요. 아니 먼저 연락처를 알려드린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 연락처를 받아서 문자로 먼저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왕이 평민에게 너 일해볼래 나랑? 이거 해준 거거든요 저한테는. 맞아. 그래? 그럼 나도 빡세게 드라이브 걸어서 다 던져본다. 나도 여기에 모든 걸 던지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시기에 혼자서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성숙한 것 같아요. 확실히 성장하고 책 봐야 되고 기사 봐야 되고 유튜브 보고 보고서 정리해야 되고 심지어 그때 HBO에서 나왔었던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 5부작 그거 보고도 보고서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야. 정말 전체적으로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어떤 깊이를 그때 나 스스로 대표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사실 뭐 장난식으로 우리가 뭐 보고서 네.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창석이 형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네.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쭈보고 1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 형님만 나오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번 제품 바로 벨라잇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광고했던 당당 때문에랑 같은 회사 네. SNS 제품인데 이 벨라잇은 뭐냐면 네.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데 네. 100% 적포도에서 나온 추출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네. 취침 30분 전에 이걸 먹게 되면 네.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 광고를 의뢰받고 실제로 네. 잠이 안 올 때 30분에 이걸 먹어봤어. 거짓말 안 하고 네. 잠들었다는 건 뻥이고 네. 졸려요. 아, 그래서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러 가야 되겠는데? 네. 하고 자러 가서 누우니까 바로 자. 아. 나만 그런가? 와이프한테 여보 한번 잠 안 올 때 먹어봐. 네. 와이프가 다음날 아침에 이 효과 좋던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면세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오. 왜 면세점에서 판매가 되냐? 어디 여행 갈 때 네. 시차 아, 또는 그렇죠. 어디 가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잠자리가 바뀌면 잠 못 자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세점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기 전에 하나씩 가져가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요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먹지 않는 이유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잠들면 아직 안 되기 한밤은 때문에. 아니에요. 네. 지금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 정도 집에 구비를 해놓으면 네. 정말 언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 제품이거든요. 그럼요. 우리 앞에는 이제 당 때문에, 당당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불면 때문에. 맞아. 불면 때문에는 벨라잇입니다. 밤을 부르는 벨소리인 거예요, 벨라잇.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름까지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오락실이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특별한 사은품도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정치오락실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벨라잇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힘든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네. 화살도 거의 막 홀로 맞아왔기 때문에 그 화살을 지지자들이 맞겠다고 나선 상황인 거고 거리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창석의 어떤 뭐랄까 감정? 좀 그런 걸 듣고 싶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하다라고 처음 이제 지난 대선 때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대표님을 저는 지지하지만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비호감도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인식은 호감과 비호감은 뒤집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정책은 잘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선의가 선거를 위한 거, 재판을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로 프레임이 되는 게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통이 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치인은 특히나 정책이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결과로 뚜렷하게 맞아요. 인정을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선의,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 많이 당하셔서 좀 힘드셨겠다. 그동안. 참 너무 힘드셨겠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충이 너무 커서 우리 지지자들이라도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지나가다가 보면 힘내시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대표님 고생하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서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저는 가장 걱정이었던 게 신경 쓰실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은 의원이시잖아요. 일단 지역구의 의원이시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당의 대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재명 대표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일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총선 때 보면 남 선거 당대표니까 다 가서 연설해 주시고 나중에 저녁에 계약 넘어오셔서 선거 활동하시고 그런 신경 쓸게 거기다가 지금 내란 윤석열 정부 신경 써야죠. 본인 재판 받으러 다니셔야죠. 지역구 신경 써야지. 당일 신경 써야지.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몸이 서너 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4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진짜.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난 당내 세력을 계속해서 저는 거칠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본인이 대표가 되거나 본인이 강력한 대선 후보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동영 의원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강력한 카드가 아니면 대선은 쉽게 집니다.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크고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쉽게 당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정도의 매력을 느끼고 인지도와 영향력을 쌓기 위해서는 맞아요. 결국 그 사람의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석수를 어떻게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나? 대표가 끌어온 거예요, 대표가. 대표가 끌어오고 대표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개나 소나 당대표 돼서 개나 소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창석이 형이랑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1부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네, 웃음기가 너무 없었어, 근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오늘 또 창석이 형이 네. 진지한 모습 한번 또 보고 네, 싶어야 네, 네, 돼요. 네. 그래야 또 저번처럼, 와, 창석 이런 네. 사람이었어? 네. 딱 그거 한번 오늘 또 이때 해야지.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2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